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 석방, 판사는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시간계산법을 새로 만들어내고, 검사는 판사 법 적용에 문제 제기하라고 주어진 즉시 항고 권한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해석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검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석방이 아니라 탈옥을 시켜준 것이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나오신 이병철 변호사가 이건 탈옥이라고 했는데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검사, 판사에게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위임한 권한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짝짝꿍해가지고 내란 수교를 탈옥시키는 데 썼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윤석열 석방시킨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래서 탈옥이라 불러 마땅하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지적해야 한다. 오늘도 할 것이다.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앞으로 계속 소환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먼저 지기현 판사, 지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래 7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를 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진 게 먼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네.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윤석열을 넘겨받은 날, 그날의 시간이 몇 시든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네,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렇게 네.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하고. 그냥 구속기간 계산은 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시간이 아닌이라고. 네. 첫날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예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날을 초일 첫날로 한다라고까지 우리 오해의 소지 같은 건 없어요. 법 조항을 보다 보니까 뭔가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첫날 밤 11시 40분에 왔던, 첫날 새벽 12시 10분에 왔던 간에 그날을 하루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 손가락으로 센다잖아요. 첫날, 오늘 하루, 둘, 셋, 넷. 그래서 10번째 되는 날 손가락으로 세서 그걸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법에 저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네, 진짜 법에, 저도 이번에 찾아본 거지만 법에 저렇게 돼 있다고. 아니하고. 그 심지어 지귀현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고라고. 혹시 시간으로 계산할까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얘들아 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 있어요. 아니하고. 자, 근데 지기현 판사는 열흘이면 24 곱하기 10 240시간, 그걸 또 분단위까지 계산합니다. 240시간 지난 만기 정한 건데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에 형사사건을 해석할 권한을 줬더니 조항에도 없는 조항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한글 못 읽나? 아니하고. 너처럼 하면 안 돼! 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하고라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의 변명은 윤석열 측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라고 뭐 이미 했습니다. 내란 수계는 풀려났는데 뭐 논의를 하면 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저거 하기 전에 논의를 하던가.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 않냐는 문제의식이 자신도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펴와서 법을 엄밀히 적용하다 보니까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한 거거든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는 이 지기현 판사의 선의, 지기현 판사가 왜 선의가 없겠어요? 선의 대로만 이 사안을, 이 판결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나를 시간 분단위로 나눈 것이기만 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해해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뒤에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대박입니다. 그렇게 분단위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이 석방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시간이 남아요. 저렇게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근데 윤석열 측에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진작부터 진상을 부렸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 왔는데 그게 맞는데 시간으로 우겨도 기한을 넘지 않도록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기소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특수본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 직위원 계산법으로 계산해봐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지나게 만들려면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네.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직위원 판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네. 이 신문은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것도 날이에요. 서류가 검찰청에 되돌아가는 날까지 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네. 아니한다 돼 있어요. 아니한다. 구속기간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법에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당연한 것이 검찰이 아니라 이 시간은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인신구속을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정당성을 법원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서류가 나한테 왔을 때부터 그 판단을 해서 서류를 돌려주는 그 시간까지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검찰 구속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 게 맞죠? 네, 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영장 실질 심사나 체포 적부심 등을 위해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그리고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법 어려운 조항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단순한 조항이라 공부해 봐야 돼요. 이거는 법원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검찰 구속기관에서. 검찰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간에는 법원이 판단한단 말이지. 검찰은 구속시켜주세요. 호소할 뿐이지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이 풀어주라면 검찰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구속기간에는 안 넣는 게 맞는데 그래서 법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윤석열 경우에 이 기간을 날로 계산하면 3일이에요. 3일. 그럼 구속 만료 시점이 26일이 아니라 3일이 산입되지 않으니까 26, 27,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지 윤석열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그래서 직위원 판사는 이 피의자 신문 날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네. 33시간 7분 계산합니다. 이걸. 그리고 이걸 포함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산입해요. 시간으로 계산하고 산입을 해요. 이것만 해도 70년 사상 처음 있는 계산법이에요. 이건 창조해낸 거야. 직위원 판사가. 근데 이렇게 해도 구속기한을 넘기잖아요. 제가 직위원 계산법으로 해봤거든요. 9시간이 남아! 해봤더니 여전히 그 다음 대목이 저는 가장 악의적이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체포 적부심. 네. 체포. 윤석열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또 체포 적부심 청에다가 기각됐잖아요. 이것도 또 따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띄워주세요. 때로부터 때까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산입하지 않는다고. 체포는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 돼 있으니까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치는데 해석이 이것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단 말이지. 이것도 법원의 시간이라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체포 적부 심사 시간이 10시간 32분이요. 그러니까요. 그 10시간 32분을 넣어서 9시간 45분이 지났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억지로. 직위원 판사가 단계적으로 한 일을 다 보면 저렇게 일단 나를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 그러면 구속 전 신문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체포 적부심. 체포는 검찰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넣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해하셨죠?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을 어겼어요.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지득밖에 자기가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고 박원정 의원실에서 만든 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한데 표를 하나 띄워봐 주세요. 자, 위쪽이 원래 검찰이 하던 대로입니다. 검찰이. 자, 보면은 위쪽 그래프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체포 적부심 요거는 검찰도 시간을 계산했어요. 구속 전 신문 3일. 그래서 원래 28일 아침 10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이 처음부터 시간 계산해야 된다고 막 우겼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은 요 시간 있잖아요. 이 피의자 신문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26일 그걸 따지면 26일 9시 7분이 아니라 26일 7시 39분이에요. 이 시간이 만기거든요. 근데 요 시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 검찰총장이 쓸데없이 검사장 회의 있잖아요. 네. 요거를 따져도 체포 적부심을 빼지 않으면 만기가 안 돼. 체포 적부심을 빼야 10시 30분을 빼야지 아침 9시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이제?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머리를 어떻게 굴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체포 적부심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신문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오전 10시 검사장 회의 소집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전혀 불필요한 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은 오전 9시에 그냥 기소했으면 재판사가 어떤 계산법을 해도 구속기한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정 검찰총장이 마지막에 저 검사장 회의를 하는 바람에 체포적부심 시간을 뺐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구속기한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재판사와 심 총장이 손에 손잡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여기까지고 신무정 검찰총장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이런 판사 결정을 받았는 검찰이 무슨 소리십니까 하고 즉시 항고하면 다시 원점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느라고 윤석열은 탈옥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죠. 신무정은. 그래놓고 신무정 검찰총장의 변명이 뭡니까? 어제도 봤지만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거짓말이라고. 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가 있어요. 항고는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구속 그렇게 구속 정지에 대한 항고는 위헌 판정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둘이 달라요. 구속 정지는 임시로 풀어주는 거고 취소는 아예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동안 이 구속 취소 항고를 해왔고 SBS가 2년에도 했다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울산지검에서 했다고. 네. 어제는 MBC가 차례를 더 찾았더만요. 네. 사례 두 건을 더 이제 찾았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의 2018년 사례와 그리고 대전지검에서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은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피의자가 재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검찰이 해왔단 말이에요. 위헌이 아니라. 구속 정지가 위헌 판정을 받은 건데 이 검찰총장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 판정이 난 것처럼 그 차이를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자기가 가진 해석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검사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다. 그리고 MBC가 또 단독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이제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일반 항고도 하면 되거든요. 일반 네. 항고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일단은 풀려났지만 일반 항고를 해도 되는데 그것도 한다는 얘기가 없죠.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검찰 동호회라는 곳이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동호 회원들 도움과 협조로 석방됐다? 네, 석방 청원에 동참한 회원들 덕분에 윤석열이 석방됐다. 자, 그 도움과 협조로 석방됐다. 청원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 이게 청원만 의미하는 건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내란을 단체로 옹호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자들이 신무정 총장한테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무정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검찰과 관계없다. 그 조직은. 들어봅시다.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무정 총장은 퇴직자 신분이 아니라 자기가 검사 현직으로 있을 때 네, 여러 이미 차례 여기를 여러 번 참석했어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네. 지금 이 동호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건 작년 사진인데 네.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직무대리시 네, 여기 오른쪽에 요게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대리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윤석열이 보낸 화환. 왼쪽에는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인천지검장이었던가 그때도 참석했고 네. 그러니까 그 계엄 때문에 올해 열리지 않았고 2년 연속 이 신년회에 계속 참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 동호회는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구속 취소 청원서를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 자리 참석했을 때 김주현 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다고 하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주진우 기자 취재는 이번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뛴 사람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신무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수본 수사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 내란 수계를 탈옥시키는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히려 뭐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좀 뻔뻔한 모습을 자기 탄핵 안 보였습니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은 신무중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이 사안은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계속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덕을 때리는 거는 7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구속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윤석열 하나 때문에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판사 검사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일선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앞으로 경찰 실무진들이. 그리고 자기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다시 계산하는 수많은 수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태균. 옥바라지 카페도 난리 네.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검이 뭐라고 그랬냐. 그냥 구속기간 날로 하시오. 네, 대검이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라는 업무 연락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고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항고했어야지. 아니면 일반 항고라도 하든가. 저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석방 조건은 오로지 윤석열 딱 한 사람에게 딱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대검은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풀어주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데서 난리 나니까 아 뜨거 하면서 아니 그냥 원래대로 해. 윤석열한테 딱 한 번만 윤석열만 이 작용을 받는 겁니다. 윤석열을 탈옥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탈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다수지 구속시키고 판사 검사에게 이 일을 결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소환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며칠 하루 이틀 지나서 이 일을 잊어버리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이자들은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을 자기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사익과 관련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자기를 사익을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엉터리로 뭐 법을 만들어내고 뭐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막 짝짝꿍 해가지고 어떻게 짝짝꿍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사익을 위해서 검찰 조직 자체를 갖다 바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검찰 조직 전체를 욕을 처먹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 살려고. 욕만 먹겠습니까? 수뇌부 몇몇 살려고. 욕만 먹겠습니까?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이야기는. 자, 헌재 일정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애가 탔는데 모두들. 일단 잡힌 거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일자들은 다 잡히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가 언젠지 이번 주 금요일은 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월화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진작부터 얘기했듯이 지지난주부터 결정됐던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정이었거든요. 17일까지는 17일 다른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게. 네, 뭐 관련 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정을 비워뒀으니 월요일 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밀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헌재는 관례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거든요. 헌법 해석의 최종 기간이라 쌓아가는 거라서 여태까지 탄핵 심판보다 이미 오래 걸렸단 말이죠. 이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넘기면 너무 그 다음에 언제 잡힐까 이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이번 주 금요일에 해야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하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 이틀 연속 좋겠어. 주요 사건에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자체도. 예, 이미 늦었는데 전례에 비추자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로 전망하는 분들은 꽤 있죠. 꽤 있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늦어지더라도 월요일은 하지 않을까? 금요일에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인가?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의 불면의 밤이 다시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 보도도 됐던데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보고 신혼여행을 취소했다라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니 불면이 시작된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소화불량이다. 불면이 시작됐다. 청심환 매일 아침 먹는 분들도 있어요. 국가적인 에너지, 감정, 소모, 그다음에 경제 난리예요 정말. 누가 여행 가고 싶습니까 이럴 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미리 널리 공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공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만에 하나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된다면 주말 집회가 아주 미어 터지겠어요. 안기령이 요즘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어젯밤에 요즘- 다녀왔습니다. 요즘 광화문 집회 평일 광화문 집회도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모이던데. 많습니다. 자, 집회 영상 혹시 있습니까? 평일 저녁에 이렇게 안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오는지. 평일 집회도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낮에 지금 야오당이 행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민주당만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언제는 소속- 야오당으로 하고 언제는 민주당만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민주당만 행진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오늘 오후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걸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광화문에 있는 집회, 네. 집회 계속. 그러니까 여기 답답하시면 여기 나가셔야 돼요. 애가 타시면 여기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금요일 날 선거가 안 났다. 그러면 주말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3시 반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갖고 출정식 이후에 이제 동십자가까지 행진을 합니다. 다시 오늘 저녁 7시에는 촛불 행동이 주관하는 안국역 1번 출구에서의 집회가 있네요. 이 집회하고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집회도 있고요. 비상 행동이 주최하는 집회도 있고요. 네.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처에 있습니다. 다 뭉치는 건가 나중에? 뭉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네.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건지 모르겠고 탄핵을 탄핵하라고 하는 집회를 찾아가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 광화문 4번 출구라고 했던가요? 경복궁역 4번 경복궁역 출구로 4번. 쭉 나오시면 되고 그 민주당이 7시에 합류하는 집회는 동십자각 쪽입니다. 동십자, 네. 동시가. 정보가 너무 많아. 그냥 그 경복궁 앞으로 오세요. 그럼 되는 거죠.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사람이 드글드글하면 네.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경복궁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경복궁역 4번 출구. 저보고 나오시라는 분들 많은데 제가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가면 어떡하겠냐고.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제 걸어왔는데 거기가 주말에는 극우 집회로 붐비는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극우 집회로 더럽혀지다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